정수 씨, 더는 못 참겠어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던 순간 51살의 저는 오랜만에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살 차이를 뛰어넘은 우리의 특별하고 아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입니다. 나이는 51세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말입니다. 모든 건 그날 새벽 제가 건넨 로또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에 24시간 편의점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서 졸음을 참으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새벽 교대까지 직접 서는 날이 벌써 몇 년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니 역시나 박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언제나 쓸쓸해 보이는 눈빛. 그는 이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은퇴한 사업가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매일 새벽 찾아오는 외로운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 아저씨. 제가 잔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자 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늘 하던 일이니까요.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원두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로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로또 판매 시작했나요? 정수 씨의 물음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전산 열렸어요. 이번 주는 2월 당첨금이 많아서 1등이 27억이 넘는데요. 그래요? 그럼 한 장 주세요. 저는 로또 용지를 꺼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동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번호 찍어 드릴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찍어주세요. 왠지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저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나이 50일, 정수 씨가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 72세를 떠올리며 그리고 오늘 날짜와 몇 가지 의미 있는 숫자들을 더해 6개의 번호를 골랐습니다. 7, 13, 21, 33, 42, 45. 용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여기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정수 아저씨. 로또를 건네받으려 내민 그의 손이 제 손끝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둘 모두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첨되면 사장님한테 반은 드려야겠네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냥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는 커피와 로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새벽 근무하시는 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도 새벽에 혼자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정수 씨가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뒤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이런 마음이 들다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생과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쳐 소파에 앉아 TV를 켰는데 마침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수 씨에게 건넨 로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준 번호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7번. 제가 찍은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공, 13번. 이것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까지 모두 제가 찍은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공이 튀어나왔습니다. 45번.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찍어준 6개 번호가 모두 당첨 번호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1등이었습니다. 27억이 넘는 당첨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당첨의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혹시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당첨 사실을 확인한 정수 씨가 혹시라도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판매점 단말기로 당첨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정수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로또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이 찍어준 번호가 27억이에요.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정수 아저씨. 그때였습니다. 정수 씨가 갑자기 카운터를 돌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굳었다가 이내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연 씨,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한가운데서 대낮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보다도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씨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한 니트와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침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진열대를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이요? 오늘은 8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엔 알바생이 와요. 그럼 8시 이후에 잠시만이라도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망설임이 길어졌습니다. 20살 연상의 남자와 단둘이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곳은 싫어요. 약속을 하고 난 뒤 오후 내내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정수 씨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고 시계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벽 근무로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이런 모습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 7시 50분 알바생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행히 가방에 넣어둔 블라우스가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 얼마만인지 차에 오르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는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은행에 가서 당첨 확인을 받고 왔어요. 세금 떼고도 19억이 넘더라고요. 19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이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재즈 라운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라이브 재즈 연주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정수 씨가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돔 페리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셔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금색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연 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새벽 당신을 보러 편의점에 간 거예요. 집에서 그 편의점까지는 30분이나 걸리는데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커피가 맛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커피보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심지어 피곤해하는 모습까지도 다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은 정수 씨가 제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미연 씨, 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나고부터 매일이 설렜어요.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수 씨가 오시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샴페인 2잔째를 마실 무렵 약간의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는 것, 아들과는 사이가 소원하다는 것,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라이브 밴드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몇몇 커플이 작은 무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추실래요?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천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넓은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겠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뜨겁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남자가 이렇게 떨고 있다니. 그것이 왠지 애잔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제가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강렬한 끌림. 그것은 나이를 초월한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어느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잡은 그의 손에 온기는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고요했고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정수 씨가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막과 함께 호텔 특유의 잔잔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 둘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연 씨 잠깐만요. 그는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내 코르크를 조심스레 뽑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이후 이렇게 설레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긴장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삼키자 목을 적시는 따스함과 함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수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씨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30년 만이에요. 그가 제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더니 부드러운 입맞춤이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지만 곧 우리가 억눌러왔던 마음이 겹겹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연 씨 정말 괜찮겠어요?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떨림, 그 설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정수 씨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금색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용기를 낸 모습이 귀엽고도 고마웠습니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오후에 약국을 몇 군데나 돌았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정수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창밖에는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빛보다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더 뜨겁게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보다는 숨결과 심장 박동이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긴 시간 묵혀둔 외로움과 설렘이 포근히 뒤섞이며 밤은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새벽녘 지친 숨결이 잦아들고서야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정수 씨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자 눈을 떴습니다. 정수 씨는 아직 고요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어젯밤에 꿈같던 시간을 현실로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뒤돌아보니 정수 씨가 상체를 일으킨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평생 이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어요. 당신 덕분에.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등 뒤에서 포근히 안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죠? 저는 그의 팔 위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혹시 제가 당신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요. 정수 씨가 저를 돌려세우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난 당신 마음을 믿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잡은 손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걸어나가는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한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와 정수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밤새 젊어 보였던 그의 얼굴에 다시 세월의 흔적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올게요. 평소처럼. 네, 기다릴게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정수 씨는 차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그도 작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 마음이 아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알바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젯밤 부재중 전화를 여러 통 남겼다며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알바생은 제 달라진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51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이런 설렘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알바생을 보내고 카운터에 앉자 갑자기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그의 향기와 온기가 그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정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오던 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문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후가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그의 연락처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만났지만 한 번도 번호를 교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연 씨,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왔었어요. 로또 당첨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 씨는 아들이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지만 곧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정수 씨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으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까워진 건 아닐까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7억이라는 돈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한 금액이었고 가족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편의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의 달콤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현실만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당분간 평소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매일 커피를 마시러 오겠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커피를 들고 나간 후 저는 카운터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습니다. 겨우 시작된 사랑이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가 로또에 당첨된 걸까? 그 27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 씨는 약속대로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셨지만 더 이상 손이 닿지도 눈빛을 오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그가 저를 애타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나갈 때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그와 함께했던 그 밤이 꿈처럼 떠올랐고 새벽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정수 씨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연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역시 정수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손님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단지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상처받는 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매일 힘들어요. 정수 씨가 오실 때마다 안기고 싶은 걸 참느라.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이렇게 울고 있다니. 그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분명한데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27억이라는 돈, 가족들의 시선, 나이 차이,
세상의 편견.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피하며 보낸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편의점에 오지 않았고 저는 그가 오지 않을 시간에만 카운터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듯 밤새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정수 씨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오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미연 씨,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물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이마에 찰싹 붙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돌아 뛰어나갔습니다. 바보,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직원 휴게실로 이끌었습니다. 선반에서 수건을 꺼내 그의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아내는 동안 정수 씨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옥 같았어요.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에서 점점 온기가 돌았습니다. 27억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그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빗물 냄새와 함께 그리웠던 그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도 매일 사장님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작은 휴게실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그리움이 폭발하듯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정이 된 우리는 휴게실의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 씨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이제야 번호를 물어보네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한 달의 아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정수 씨는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 씨 사랑합니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 다시는 숨지 말아요. 새벽 5시가 되자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의 옷도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우리는 카운터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제대로 만나요. 이번엔 정말로. 네, 기다릴게요. 우산 꼭 가져오세요. 정수 씨가 떠난 후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갠 후에 맑은 하늘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제 맑게 개일 것 같았습니다. 손안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의 문자였습니다. 벌써 보고 싶어요.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1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도 20살이나 많은 남자와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정수 씨가 편의점으로 마중을 왔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에 은은한 향수까지 오후 내내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차는 한강 근처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최상층의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계약금을 넣은 곳이에요. 이 전망을 당신과 함께 보고 싶었어요. 정수 씨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레드 와인의 깊은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창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댄 채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지난 한 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제 눈가를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간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두 잔째 와인을 비울 무렵 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이끌어 라운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늑한 침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달 전에 급했던 만남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남은 생 모두를 바쳐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정수 씨가 제 마지막이에요. 창밖의 불빛들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긴 밤을 함께 했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미연 씨, 정수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불렀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의 가슴에 더 깊이 파묻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곤 꿈도 못 꿨어요.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며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좋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요. 호텔을 나서며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거리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을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데리러 올게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럼 저도 예쁘게 준비하고 있을게요. 편의점 앞에서 헤어지며 우리는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대낮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수 씨가 떠난 후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는 그의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말까지. 마치 20살 청춘들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정수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시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 준호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준호 씨가 식탁 위 두 사람분의 밥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재산이 얽힐까 걱정 안 되세요? 차가운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며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내 행복까지 결정할 순 없지. 부자 간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이런 여자한테 홀려서 홀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준 거다. 미연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정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로또 당첨자한테 달라붙은 편의점 여자라고. 그런 소리 듣고도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문이 쾅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정수 씨가 제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대놓고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속닥거리다가 제가 다가가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 씨가 편의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지쳐 보였지만 제게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제가 물으니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젊은 여자한테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저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정수 씨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제 물음에 정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이른둘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수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요. 편의점 문을 닫고 정수 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 가니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수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미연 씨, 저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주시겠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72살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도 반대하는데.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이니까요. 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부부로요.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디든 따라갈게요. 정수 씨가 일어나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물결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수 씨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살면 좋을지, 어떤 집이 좋을지, 작은 마당에는 무엇을 심을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았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정수 씨가 차에서 내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구청에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미연 씨. 정수 씨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51살에 다시 시작하는 결혼. 남들이 보기엔 무모한 도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의 문자였습니다. 벌써 보고 싶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오늘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제주도의 아침 햇살이 펜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펜션. 우리가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어제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준호 씨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둘만의 조촐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펜션 주인 부부가 증인이 되어 주었고 바다가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정수 씨가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51년 인생에서 2번째 결혼. 그것도 20살 연상의 남자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온한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탁 트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수 씨가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신혼부부답게 같은 머그컵을 샀는데 그것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부부가 됐다는 게 신기해서요. 정수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가의 웃음주름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해변을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백사장은 한산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니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서울의 시선과 소문, 준호 씨의 반대,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세상 같았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히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정수 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를 이제야 드리네요. 상자를 열자 소박한 은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더 좋아요. 우리답잖아요. 정수 씨가 제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 드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 반짝이는 은반지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 이제 편의점도 정리했으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요? 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던 거,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거. 이제는 마음껏 해요. 제가 뒷받침할게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오직 생계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저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꿈이었는데. 정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림을 그려요.
화실도 만들고 좋은 선생님도 찾아보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죠. 정수 씨의 격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27억 복권보다 더 큰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그리며 신이 났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정수 씨는 텃밭을 가꾸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정수 씨가 생선을 굽고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테라스에 나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제 어깨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 씨, 약속할게요. 남은 날들을 매일 사랑하겠다고. 저도 약속할게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수 씨가 제 손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천일, 만일도 함께해요. 네, 영원히 함께해요. 창밖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